아울렛 건립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광양시가 승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됐던 아울렛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민원 없는 음식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민원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섬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해안 갯벌의 낙지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낙지잡이 첫날 무안의 세발 낙지잡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LF 아울렛 건립을 둘러싼 재판의 항소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해 조만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1심 판결 이후 공사가 8개월이나 중단됐던 건설 현장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1심 판결에서 시가 잘못 이행한 절차로 제시한 3가지 사안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동의서를 사전에 받은 것과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은 점, 또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이 그만큼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26일 이후 중단됐던 공사가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숨을 돌린 것은 역시 사업자 측.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막혔던 사업의 물꼬를 튼 만큼 현재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공정을 재촉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장 일정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연내 개장하도록 최대한 총력을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상고 여부에 따라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 하지만 사실 심리가 모두 마무리돼 광양시와 사업자 측이 일단 큰 고비는 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LF 아울렛 입점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순천 지역 상인회 측의 반발에 봉착하면서 우여곡절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판결로 입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지역 상인과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LF 아울렛 공사의 사업 시행자 지정과 토지 수용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후 공사가 8개월째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광주지법은 광양시가 토지 수용 과정 등에서 행정 절차를 잘못 이행했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해 시와 사업자 측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광양시는 행정미숙이라는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LF 측은 8개월간 한 달 10억 원대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특히 당시 전국적으로 대형 아울렛에 대한 반발 정서가 고조되고 재판 일정도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자칫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까지 우려되던 상황. 결국 반전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광양시는 앞으로 지역 경제에 실익을 주는 행정을 약속하며 발빠르게 논의의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우리 중소 상인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렛 입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벌써 1년여. 기업과 지역의 상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치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논의의 국면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개장 골목에 대한 불만 민원과 관련해 여수시가 민원 없는 음식 도시 만들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팀장급 이상 공무원 음식점 담당자와 함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음식점의 친절도와 불편 사례 등을 평가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음식점 지도 점검과 함께 깨끗한 숙박업소 점검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접수된 음식점 관련 민원 965건 가운데 여수 지역 민원이 2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섬 관광 활성화나 주민 소득 향상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혜의 해양 경관을 갖춘 여수 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 지역 섬을 찾으면서 섬 개발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개도,
금오도, 또 안도, 백야도, 이 여자도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입니다.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섬에서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섬살이가 사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수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 섬 관광객이 늘면서 그동안 버려진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만큼 섬 주민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입니다. 섬 고령화가 심각한 만큼 젊은이들의 섬 정착을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로는 너무나 좀 낯설고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한 배려 정책이 좀 국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불편한 섬 교통이나 숙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청결성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게 크게 수익이 없으니까 여름철에 곰팡이 쓴 걸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이불이 뭐 이렇게 좀 깨끗하게 이렇게 좀 안 빨아져 있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섬을 오가는 여객선 면허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것도 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검은도 여객선이 결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은도 지역 주민들은 여수시장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한 섬 개발에서 벗어나 섬 고유의 생태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방안 마련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며 섬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 앞으로 남해안 섬 개발 사업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2년 오천지구 토목공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 6급 공무원 정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정 씨가 다른 공무원들과 상품권을 나눠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보안의 허술함을 드러냈던 원전이 이번에는 도난 사건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중요 부품인 피레침의 접지선이 사라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비던전 6호기 앞에 매설돼 있던 피레침의 접지선이 사라졌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굴착기를 투입해 일단 40m가량을 파낸 결과 실제로 1인치 두께 접지선이 5m가량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추 접지선에 연결되는 그 간선의 접지선들이 일부 단락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피레침의 접지선이 없으면 번개가 떨어졌을 때 원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접지선이 없으면 안 되죠.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와도 같은데 전기 설비들에 있어서도 접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이 생명인 원전에는 원자로마다 여러 개의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피뢰침에 연결된 접지선은 격자형으로 땅속에 묻혀 있고 전기를 땅으로 방전시켜 원자로와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비던전은 원전에 설치된 피뢰침 외에는 낙뢰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한빛원전에서는 낙뢰로 인해 예고 없이 5호기의 출력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낙뢰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영광에서는 900번에 가까운 벼락이 쳤고 이 가운데 97%는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지역 공사 현장과 인허가 사업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여수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여수MBC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 여수MBC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안전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을 공동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여수시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제공하고 여수MBC에도 홍보 콘텐츠를 지원해 재해 없는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모아병원이 치과병원으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최근 여수 모아치과병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강화된 병원 내 감염 관리와 환자 안전시설을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해 인증패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한 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낙지잡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낙지가 아주 많이 잡혔다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뒤 광활하게 펼쳐진 세발낙지의 고향. 갯벌을 따라 경운기가 신나게 달려갑니다. 낙지가 들어있는 숨구멍을 순식간에 찾아내고 거침없이 빠른 속도로 뻘을 파내면 10중 8구 숨어있던 낙지가 잡힙니다. 지난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사상 처음 시행됐던 낙지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전남 지역 갯벌에서는 낙지잡이가 시작됐습니다. 몸이 아주 진짜로 근질근질했는데 여기 나오니까요. 우리는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어. 낙지 요리집들의 텅 비어있던 수조도 다시 낙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발낙지 명성을 지키기 위해 금어기의 영업을 아예 접었던 상인들 표정도 모처럼 밝습니다. 한 달 동안 낙지를 못 보고 처음 보니까 또 새롭고 반갑고. 낙지가 많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낙지 파서 잡은 낙지라. 현재 세발낙지 한 마리 가격이 7,000원으로 금어기 직전보다 2, 3,000원 오른 상태. 날씨가 더워지면 낙지가 깊게 숨어 잡기가 어려워지는 데다 여름 휴가철 늘어날 수요까지 감안하면 낙지 가격은 당분간 고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명칭을 놓고 양 시군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시와 고흥군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중재 자리를 가졌지만 당초 고수해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차후 2차 중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는 다리 명칭과 관련해 7개의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수시와 고흥군이 이달 말까지 합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수해양공원 내 낭만포차에서 이루어지는 술 판매 행위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낭만포차에서 술을 판매해 음주와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여수시에 2차례 개선안을 요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낭만포차 내 술 판매 금지와 공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등 개선안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항만 내 물류센터 사무실이 절반 이상 빈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개장한 황금물류센터의 경우 올 상반기 2개 사무실이 입주했지만 총 14개 사무실 가운데 5개만 임대된 상태로 9개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입주 자격 기준이 화주나 운송업체 등 항만 관련 수출입 업체들로 제한돼 운영자 모집이 어려운 상태라며 적극적인 운영자 모집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번 주말부터 포스코 백운산 수련관 하계 수련장이 개장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4일 동안 하계 수련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운영 기간 중 이동 편의를 위해 제철협력회관에서 시청과 읍을 경유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백운산 수련관은 1989년부터 운영 중인 직원교육 휴양시설로 여름 휴가철에는 수련장을 개방하는데 작년의 경우 총 3만 명, 하루 평균 1,200명이 방문했습니다.